듣고 싶은 거 있나요? 저한테? 저 의외로 이런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그러면 뭐래? 허수아비? 허수아비라. 여러분들 아는 거랑 틀릴 수 있는데 괜찮나요? 네. 사람이 되고 싶은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만들어준 목장 주인의 목장이란다. 농사꾼의 딸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네, 허수아비는 너무도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저 가엾음 가엾고 가엾음 그저 고체 덩어리예요. 어느 날 농사꾼의 주인의 딸에게 한 통이란다. 청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에. 허수아비는 슬퍼했죠. 그리고 허수아비는 너무너무 슬픈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저 여성,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저 여성,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성은 결혼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 컴퓨터가 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싱크가 안 맞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 농사꾼 주인의 딸은 그 청혼받은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청혼받은 남성은 돈이 많은 아주 많은 부잣집 남이었죠. 부자여서 결혼했나 봅니다. 역시 부자. 부자. 자, 역시 금수저. 그리고 둘에겐 아이가 한 명 생깁니다. 그 둘에겐 아이가 생겼고 아이는 딸을 닮아 정말 어여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된 소녀는 딸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와 살던 농사짓던 땅으로 놀러를 옵니다. 거기서 딸은 와, 이 허수아비 뭐예요? 예쁘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허수아비 주위를 맴돌고 얘기를 하는 듯이 말하고. 하지만 이게 사건이 시작하는 초기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즉 아내가 된 소녀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어디론가 아내가 된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겠죠? 어디까지 했겠죠? 허수아비. 나왔는데, 어디까지 했겠지? 아, 사건의 초기였죠. 아내가 된 소녀는 아이에게 잠깐만 여기서 놀고 있어. 엄마가 잠깐 뭐 좀 하려고 집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이죠. 아이는 신나게 노립니다. 허수아비의 손도 잡아보고 허수아비한테 입도 맞춰보고 아주 신나게 놀아봅니다. 허수아비한테 매달려도 보고. 왜냐? 놀 게 허수아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내가 된 소녀는 자신의 딸을 울며 불며 찾기 시작하죠. 어디 갔니? 하면서 말이죠. 어디 있어? 하면서. 하지만 끝내 아내가 된 소녀의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남편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 딸 찾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어떤 식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절대 휘두르지 않던 폭력을 아내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정말 쓰레기 놈들.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어쨌든 밤일은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기쁘게도 아이가 한 명 더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후 얼마 후 아내가 된 소녀의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이양으로 하죠. 이야, 내가 팔이 뼈가지고 말이다. 농사를 혼자서 못 짓게 생겼는데 네 남편이랑 같이 좀 내려올 수 있니? 라고 말이죠. 이양은 아버지가 너무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걱정됐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간절히 손을 모으고 부탁합니다. 여보, 부탁이에요. 아버지랑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농사를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도 부탁을 회사 가면서 부탁을 하길래 결국 남편은 허락해버렸습니다. 허락 안 하는 게 좋았을 그런 허락. 남편은 차를 끌고 아내를 데리고 그 농사장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허수아비는 아직도 세워져 있고요. 남편은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아내의 부탁, 장모님 아닌데 장인어른의 부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허수아비의 모퉁이 부분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직장은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휴가를 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딱딱해야 될 곳이 물렁물렁. 남편은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그 괭이로 계속해서 그곳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서 나온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소중하고 소중한 알. 남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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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내 딸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 피눈물 난. 그런데 분명히 쓰러져 있어야 될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남편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허수아비는 분명 제자리에 서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요. 허수아비의 저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진짜 오래된 거라. 허수아비의 저주. 허수아비의 저주는 아내가 불행하게, 그 여성이 불행하게, 소녀가 불행하게 해주세요. 절대 행복하게 하지 마세요란 그 간절한 소원을 어떤 마녀가 들어준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느낍니다. 허수아비는 사랑을 합니다. 남식으로요. 마녀는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마녀 사냥 당했겠지. 그쵸? 네. 이걸로 허수아비의 저주는 끝났고요. 허수아비 말고 딴 거 듣고 싶은 거 있나요? 12시까지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네, 마녀라고 하니까, 마녀가 나오니까 아직 판타지가 됩니다. 딴 거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아는 거 있으면 말해드리고, 아는 거 없으면은, 그냥, 다른 것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우측 상단에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원하시는 얘기 없나요? 없나? 음, 재밌는 얘기. 그러면, 아까 그 마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마녀 얘기는 조금 무섭다기보단 웃깁니다. 웃긴 것도 아니지. 약간 무릇하다고 할까? 이 마녀가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 지방입니다. 이 노사꾼이 살던 곳보다 더 시골 지방이죠.
이 농사꾼이 살던 집보다 더 시골 지방이면은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민가예요. 거기서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죠.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네, 이어졌어요. 네, 이거 허수아비의 저주에서 나오는 마녀 그 얘기입니다. 그 마녀에 대해 어린 지적 얘기 거죠. 뭐 이어졌습니다. 서로 막 그 아이를 낳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 한 3, 4년이 지나 그 여성은 그 관계를 맺은 여성은 알몸으로 매춘을 해서 수많은 남성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 끔찍해.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술통에 담아 강물에 흘려버립니다. 네, 이 아이는 얼마 안 가 숲의 한 웅덩이에 다다르게 됩니다. 숲의 웅덩이랑 연결됐던 거가 바다가 아니라 왜였을까? 아이는 그래서 어떤 노파에게 길러집니다. 노파의 이름은 구스프. 남자 이름입니다. 노파 이름은 구스프고요. 실제 이름이 그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에 담근 게 아니고요. 술통. 그러니까 술통. 모르시나? 술을 담그는 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통이 있어요. 그 통에 아이를 담아놓은 거죠. 그 통은 가라앉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둥둥 쌓이는 거죠. 구스프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기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가르쳐줍니다. 구스프는 약초학자예요. 약초를 재배하고 약초를 약으로 만들고 그런 학자. 물론 구스프는 그런 거 말고 흑마술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스프의 집에는 흑마술책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항상 구스프가 잠든 후에는 그 흑마술책을 읽는 것을 취미로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 나온 대사들 따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아이는 진짜로 그 흑마술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부모가 없어서 그랬나? 잠깐만요.
제가 이런, 미참, 죄송합니다. 계속 말했는데,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구스프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구스프는 약초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스프는 약초학자인 반면 흑마술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스프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흑마술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구스프가 몰래 이상한 책을 읽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그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하지만 역시 구스프의 눈치가 보여 그 앞에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구스프가 잠든 틈을 타 매일 흑마술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하는 건데요.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나 아이는 흑마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장난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구스프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구스프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저 사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따다 주시면 안 돼요? 구스프 할아버지는 나무만한 키가 아닙니다. 분명 손도 안 닿고요. 구스프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옵니다. 구스프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나무에 걸쳐놓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장난을 좋아한다 이해가 이해했었죠? 아이는 구스프가 올라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마법으로 없애기 시작합니다. 구스프 할아버지는 결국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다 없어진 걸 그대로 뒀죠? 뒤로 쓰러지고 말죠. 쓰러진 할아버지의 머리에 있던 건 돌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돌. 아이가 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는 구스프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아이랜다. 구스프 할아버지는 죽어야 됐을까요? 아이를 기른 것밖에 죄 없는 구스프 할아버지. 아이는 처음엔 낙심을 합니다. 혼자 남게 되었던 그런 슬픈 마음이.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득이에요. 왜냐면 이제 구스프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책을 몰래 보지 않은 구스프 할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됐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나 보네요. 아이는 얼마 안가 성인으로 자랍니다. 성인으로 자란 아이는 옆구리가 시려웠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 없으니까요. 흑마술을 공부하느라. 아이는 농촌에 이르릅니다. 아이가 된 여성은 한 농촌에 이르게 됩니다. 농촌에는 이상한 호서비가 한 마리 있었어요. 한 개. 한 개라고 하면 뭐가 되고. 다 나중에 하니까 한 마리 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자꾸 아이래. 여성은
그 허수아비에게 말을 걸죠. 사랑을 하고 있지만 실현당한 허수아비. 허수아비야, 허수아비야, 왜 그러고 있니? 허수아비의 마음속을 드는 아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소중한 것을 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허수아비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목걸이를 마녀에게 줍니다. 마녀는 좋아. 이제 너는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허수아비가 되었어. 하지만 다리가 없네? 걸을 순 없고 콩콩 뛰는 건 어때? 그럼 나중에 또 만나자. 마녀는 다시 길을 갑니다. 나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허수아비. 아이는 길을 갑니다. 아이는 자꾸 아이래. 마녀는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마녀는 이번엔 어떤 사냥꾼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사냥꾼은 사냥꾼이면서 팔이 없어요. 팔이 없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마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냥꾼에게 말하죠. 왜 팔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사냥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저 동굴에 사는 늑대에게 내 팔을 내주었어. 어째서요? 늑대가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서. 마녀는 껄껄껄껄껄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저는 당신의 마음속이 보여요. 당신은 늑대가 무서워 자신의 팔을 자르고 늑대에게 던지고 도망친 건 뭐죠? 사냥꾼은 화가 나고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길래 그러시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얘는 부모님이 둘 다 이제 주무실 시간이어서 저는 이제 크게 못 나랍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말하고 있는데 진짜 어쨌든 그렇죠. 마녀는 또 이번에도 사냥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면 당신에게 그 잃어버린 팔을 돌려드릴게요. 사냥꾼은 자신이 아끼고 아껴 번 돈을 마녀에게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마녀에게 돈이란 이미 넘치고 넘쳐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소중하고 소중한 물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소중한 것은 나의 두 눈이요. 마녀는 아주 뾰족한 두 손가락으로 사냥꾼의 두 눈을 파내었습니다. 불쌍한 사냥꾼. 마녀는 이번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팔이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고 이미 뼈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해버린 마녀. 하지만 마녀는 보고 싶었던 걸 얻었습니다. 항상 자신과 함께 해주고
항상 자신과 함께 있어줄 것. 마녀는 사냥꾼의 두 눈을 얻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바라봐줄 두 눈을요. 마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마녀는 어느샌가 소중한 몸의 일부분을 빼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원합니다. 욕심이 많은 생물이라. 마녀는 그걸 알고 어떤 여성에겐 머리카락을, 어떤 여성에겐 손을, 어떤 남성에겐 다리를, 또 어떤 남성에겐 말 못할 부위를 달라고 합니다. 대신 자신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고 말이죠. 몇몇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는. 저를 그렇게 짜버린 아내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봐주게 해주세요. 라거나. 마녀는 간단하고만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샌가 사람 한 명을 만들 수 있는 몸을 전부 모은 마녀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좋네? 자, 이제 이 많고 많은 조각들을 연결해보자. 마녀는 손가락 하나, 손가락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손바닥 연결을 합니다. 실은 무한이 있으니까 뭐 많이 사용해도 상관은 없었죠. 하지만 역시 마녀는 무언가를 꾸며보는 게 처음이라 어설펐습니다. 마녀가 뭔가를 만들기에는 그 부위가 뜯어져 나갔습니다. 마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 치의 틈도 없이 전부 살을 꾸며내갑니다. 얼마 안가 마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사람? 괴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이 없는 그 인형 같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녀는 다시 농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에게 주었던 걸 돌려달라고 그러죠. 네가 걷고 보고 말하고 느끼는 것을 나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허수아비는 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까지 뽑혀나간 허수아비한테 힘은 없습니다. 콩콩콩콩 그저 도망갈 뿐. 마녀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비틀어 뜯어냅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 하나의 구슬. 마녀는 그 구슬을 웃으면서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드디어 마녀는 그 구슬을 자신이 만든 인형 남성에게 보입니다. 이 마녀는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그 인형 남성과 행복하게 오래오래하게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행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먼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릅니다. 네, 간단한데 이거 보고 느끼고 말하고 걷고 이건 누구의 감정이었을까요? 누가 원한 거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것만 알면 마녀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3D 영화가 보일 것입니다. 네, 이걸로 마녀 얘기는 끝났고요. 어땠나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다음 방송에도 와주실 건가요? 네. 그럼 이제 12시가 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끄겠습니다. 그럼 JI1210님이 초콜릿 5개를 선물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2시 되면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내일도 하니까 또 와주시면 저는 고맙죠. 안녕히. 그럼 내일 이 시간을 외워요. 바이바이.